이렇게 되면 서성 다 빵점 나가. 왜 부호랑 숫자를 붙일까? 보통 쓰고 나서 이렇게 뛰지 않니? 기본이? 이게 말이야?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쌤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저는 서술형과 식연습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식연습을 그냥 하는 게 서술형 연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식연습은 그 이외에도 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자, 고3 미적분 계산 암산 불가능해요. 미적분 파트는요, 배울 때 첫 번째 쓴 식 또는 중간에 쓴 식을 나중에 또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 정리 못하는 학생들이 고3이 되면 미적분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걸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어요. 식 연습은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식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내신 문제를 풀 때 시간 5분 정도 남는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어려운 문제만 붙잡고 있는데 그 5분이면 세네 문제를 검토가 가능해요. 식이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은 계산 실수를 잡던가 문제 잘못 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자, 내신 시험 중에 문제 한두 개 제가 쿨하게 버리라고 했죠. 자, 그거 왜 그랬어요? 실수줄이라고 그렇게 한 건데 본인이 식이 안 좋으면 그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진짜 실수줄이라면 검토밖에 답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검토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그냥 다시 풀어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사실. 다시 풀면 처음 푼 것만큼 시간 또 잡아먹잖아요. 그 시간, 그 시간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시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벌써 식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보통은 여학생들이 식을 잘 쓰는 편이라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학생들도 식을 잘 쓰기만 하고 그냥 검토할 때는 그거를 이용 못하는 친구도 꽤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죠. 식 쓰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암산도 못하면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뭐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되던가 눈을 이렇게 위로 치켜뜨고 무슨 점술인도 아니고 엄청 대단한 거 하는 것 마냥 자신 있게 답을 딱 써요, 이게 또. 그 다음에 실수해서 딱 틀려요. 그런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성향은 정말 고치기 힘든 경우예요, 이게. 이미 몸에 습관이 된 거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진짜 이건. 아이 입장에서는 바꿀 이유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미적분에서 식이 중요하댔잖아요. 아이들이 미적분을 당장 안 하니까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남학생들이 약간 겁먹드는 사춘기 시기, 요 나이 때는 더 심해져요, 이게. 무슨 예술가가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식 좀 써보러 가면은 무슨 촥촥촥촥촥 한 다음에 팍 하고 펜을 딱 찍은 다음에 그리고 막 뭐가 자기가 뭐 영화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하얗게 불태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가짜라서 말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런 애들 보면. 근데 벌써 학부모님 중에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 학부모님들께 이게 위로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녀분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애초부터 머리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런 암산 자체를 시도조차 안 해요. 그 정도로 위안을 삼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애들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좀 인도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으시면 제 생각에는 약간 타협을 해야 돼요, 아이하고. 제가 그런 학생들 수업할 때 다른 건 다 봐줘도 자, 첫 식을 반드시 쓰게 하는 것하고 식 쓰는 공간 왼쪽 있죠? 정말 문제 있으면 바로 맨 왼쪽. 그 왼쪽부터 딱 붙여서 쓰게 하는 거. 이 두 가지 안 지키면 진짜 엄청 화를 내거든요. 뭐 암산 할 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바바박 하든 뭐 정말 개발세발 쓰든 내가 거기서는 뭐라 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그렇게까지 정말로 식 잡기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특히 이 두 가지 첫 식 무조건 똑바로 쓰게 하고 그다음에 맨 왼쪽에서 탁 붙여서 쓰게 하면 그거는 좀 얘기를 듣더라고요, 아이들이. 진짜 그거 안 하면 진짜 불같이 화를 내요, 제가. 자, 그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식을 잘 안 쓰는 친구한테 뭐 필사 시키고 맨날 해 봤자 진짜 시험 때 그걸 써먹을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첫 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실수할 때도 그 문제 읽을 때 첫 문장을 잘 안 읽어서 실수하는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식이 잘못돼서 뒤 연산 열심히 해봤자 그냥 다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뭔가 아이들이 식을 써내려 가다가 뭔가 이제는 이 문제가 풀린 거예요. 거의 마지막 답 쓸 때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약간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들떠요. 신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맞았다, 이렇게. 그죠? 그때 약간 정신줄을 놔요, 애들이. 그래서 막 2 더하기 3을 마지막에 6이라고 쓰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정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즉, 한 문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첫 식은 반드시 꼭 쓰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이가 암산을 하든 자기가 한 문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약간 멍하다가 그냥 더하기 같은 거 실수하고 틀리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검토를 시키는데 그 검토를 반드시 문제 처음부터 다시 풀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식 쓴 데부터 다시 풀게 해요. 조금은 더 약간 천천히. 그러면 아이가 인제 답이 똑같이 나오면 놀래요. "어? 왜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첫 식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첫 식만은 정말 제대로 처음 했을 때 정말 잘 쓰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열심히 한 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먼저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식을 왼쪽부터 딱 붙이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공활용 문제가 굉장히 커요. 즉 식을 대충 쓰는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뭐 시험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친구의 특징은 시험지 딱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식이 막 옆 동네 가 있어요. 옆 문제 막 넘어가 있고 막 코너 같은 데로 막 써 가지고 이게 검토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시험지가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제가 "이거 식 어딨니?"라고 하면 막 찾아다녀야 돼요, 막 구석구석을. 근데 자기도 못 찾아요, 그걸. 그런 부분 때문에 식을 반드시 왼쪽부터 붙이게 하고 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두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꼭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식을 필사를 다 해. 근데 안 해요, 아이가. 그러면은 그래도 아이도 미안하긴 하거든요, 시키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약간 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야 너 첫식 똑바로 쓰고 꼭식 왼쪽 딱 붙여 갖고 쓰고 그다음에 네가 마음대로 푸는데 공간을 두 개로 나눠서 이쪽에 다 쓸 수 있게 만들어라 무조건. 그 문제는. 그것만 지켜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쪼금씩 약간 인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공간 활용까지 쪼끔 이분할 정도 시킨 다음에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좀 답 좁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 글씨체가 좀 너무 크다.'라고 판단할 시기도 오고 자기들도 어느 그건 지켜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쪼끔 '아 여기다 좀 한번 다 채워 넣어 볼까?' 요런 약간 시도를 좀 하거든요. 그런 시도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필수만 죽어라 시키면 아이들이 뭐 그냥 그거 귀찮아 갖고 계속 하겠어요? 보통 그런 친구들은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완벽한 그렇게 아름다운 식을 원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좀 납득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특히 남학생들이요. 첫 식이 잘 잡힌 순간에도 그렇게 계산 실수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암산을 하긴 하는데 자 2 단계 3 단계로 계속 암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 2 단계 3 단계 암산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1차 방정식을 가지고 한번 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 분의 3x 마이너스 3 분의 2x는 3 이다 라는 1차 방정식이죠. 뭐 중1들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요런 식의 1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보통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한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통분해서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2고 그다음에 여기 3 이니까 통분하면 6 6이고 3을 요쪽 분자에 곱하니까 9x가 되고 그다음 2를 요쪽 분자에 곱하니까 얘는 4x가 되고 그래서 9x 빼기 4x에서 5x 그러면은 일단 6분의 5x는 3이구나. 6분의 5x는 3이니까 이쪽에 6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6을 곱하니까 x는 5분의 6, 3, 18 그래서 5분의 18 이렇게 끝내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걸 다 암산으로 하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2 단계 암산, 3 단계 암산을 한다는 게 뭐냐면 속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2x는 3 이었으니까 통분했어요. 그럼 암산했죠. 6분의 해서 여기가 3 곱하고 3 해서 9x
2 곱하기해서 마 4x 그러면 6분의 5x. 자,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암산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걸 또 머리에 잡은 상태에서 또 암산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암산을 하라니까요. 대신 2단계에서 멈추라고요. 그럼 6분의 5x는 3이다. 그걸 쓰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걸 쓰면 그다음부터는 보면서 또 한 번 암산하면 되잖아요. 2단계 암산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 많이 없어요, 사실 이게. 근데 아이들이 무리하게 자기의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걸 계속 하는 거죠. 3단계까지. 쓰기 싫으니까 그거 안 쓰려고. 이런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 풀이는요. 방금 했던 거 똑같은 거. 2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2x는 3이니까 양변에다가 6을 곱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6을 곱하면 첫 번째는 2분의 3x니까 6 곱해서 9x 마이너스 3분의 2x니까 3 약분해서 마이너스 4x. 그래서 얘는 요건 3 곱하기 6이니까 18 이렇게 한 다음에 답을 쫙 쓰죠. 그래서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또 암산하는 거예요. 어차피 9x 빼기 4x는 5x. 이게 3단계 암산인 거죠, 여기서 이제. 5x는 18. 그럼 여기서 4단계 암산을 또 들어가요, 이제. 5x는 18, x는 5분의 18. 이거 답을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3단계, 4단계까지 암산을 하게 두면 안 돼요. 무조건 2단계 암산을 한 다음에 멈추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실수를 안 하는 친구라면 뭐 정말 이상적이죠, 너무.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수를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하는 경우죠. 그거를 멈추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아이한테 암산을 해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근데 2단계까지만 하던가, 너의 능력에 맞게 3단계까지만 하던가, 그렇게 해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통분, 계산, 등식 성질까지 쓰던 거 아니면 등식 성질, 그 다음에 바로 계산. 이렇게 3단계 이상의 암산을 할 때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 잘 보시고 아이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식을 안 써요. 그러면 암산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은 이 친구가 2단계나 3단계 암산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딱 손 딱 올리고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넌 머리가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머리가 안 좋은데 그걸 왜 하고 있냐고요, 제 말은요.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걸 다 암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녀분이 그런 게 아닌 상태인데 막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남학생들. 그럼 제가 막 얘기를 하죠. "넌 머리도 안 좋은 애가 그걸 왜 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한테 인식을 시켜야 돼요. "넌 머리가 안 좋아. 그 정도까지 암산이 되는 애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자꾸 전해 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약간 놀래요, 이렇게 막. 뭐 저도 알아요. 저도 머리 안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좀 인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암산을 많이 해 봤자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고런 걸 좀 인식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많이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식 고치는 건 장기전이에요. 절대 단기간에 고친다는 건 쉽지 않고 아이가 정말 각성을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전에 식 영상 하나 올린 거 있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학생 머릿속에 화이트보드 있는 친구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런 영재 학생은 제가 살면서 한 명, 두 명 만날까 말까 해요, 진짜.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녀분이 그런 급이 아니면 반드시 암산을 2단계에서 마무리하고 그 2단계 한씩 쓰고 그다음 또 암산, 또 2단계. 이 정도로 할 수 있게 자꾸 얘기를 해 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아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즉 생각의 거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 거기다 추가로 이제 정말로 고등학교 되면은 암산을 해서는 계속 풀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그냥 왜 잘 힘들게 그래프까지 풀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에 암산 좀 빠르게 하려다가 뭐 몇 초 더 빠르게 하려다가 실제로 해 보면은 암산하는 거랑 그냥 쓰는 거랑 사실 큰 시간 차이도 안 나요. 근데 그걸 인제 아이들이 못 느끼니까 자기가 좀 뭔가 대단한 것 마냥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면 정말 뼈 아프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이 스스로도 좀 얘기하면서 계속 좀 설득을 해야죠. 그게 정말 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막 준비가 안 되고 막 바쁘게 막 풀려고 하는 그 친구들한테 해설지 필사를 막 시킨다고 해서 이 친구가 좋아지면 정말 좋죠. 근데 좀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시키셔도 이제 한 중학교 한 2-3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아마 사춘기도 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안 통할 거라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 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식을 연습시킬 때 뭐 글씨를 아주 이쁘게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남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뭐 정말 여학생만큼 어떤 퀄리티의 식을 좀 기대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뭐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를 이쁘게 쓰는 것보다는 알아볼 수만 있도록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일단 식이라고 하는 거는 글씨가 안 이뻐도 이 줄이 맞으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줄 맞춰서 쓰는 연습을 좀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 말씀을 더 추가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글씨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글씨가 좀 힘들겠다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줄만이라도 맞추고 알아볼 수 있게 6, 0 이거 헷갈리지 않게 뭐 A, 알파 이런 게 안 헷갈리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아이한테도 좀 납득이 될 테니까 그런 줄 맞추는 연습 좀 꼭 시키시고요. 자, 이렇게 제 3편에 걸쳐서 서술형과 식에 대한 영상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긴 영상이었고, 정말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서술형과 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고, 근데 식은 꼭 연습을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서술형과 식 관련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학 대비 들어가면서 수업 영상들 위주로 좀 많이 올릴 예정이고,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영상들 있으면 또 첨가해서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긴 영상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